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말 걱정들 많이 하셨죠. 간밤에 잠도 설쳤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일단 산뜻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우리 야간 선물이 영문 매니저 무려 2.7%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 출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태, 사천도 장중에 깨졌던 것이 일시적인 쇼크였다. 아니면은 조금 더 우려해야 된다. 하락 추세의 전환이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놓고 펼치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영민 매니저, 어제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지켜냈죠. 네.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만 5조 원을 매도를 했고 이 선물까지 합치면 8조가 넘게 매도를 했어요. 엄청난 이제 매도가 좀 나온 건데 매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유력한 건 특히 이제 이머징 쪽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비중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 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이제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미래 업황이나 뭐 목표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 비중 조절을 위한 이제 매도를 일부 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제도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그냥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도 8%가 급락하던 게 거의 약보까지 땡겨놓고 지금 프리에서도 4%가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어제도 SK 하이닉스 1조를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하이닉스가 고평가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기계적인 매도 흐름이었다라는 데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는 이틀 동안에 거의 지금 5%가 넘게 이제 급락을 한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간 선물이 2.7% 올라가는 거 뭐 너무 당연하다. 간밤에 미국에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가까이 급등을 했고 특히나 또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여전히 좀 굳건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또 관세에 대한 게 약간 위헌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살려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저께 나온 얘기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 쪽에 이제 부과했던 펜타닐과 관련된 이제 관세, 그걸 이제 24% 추가적으로 또 유예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가 이제 2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미중 간의 갈등도 완화되고 사실상 뭐 고용도 좀 괜찮고 그러면 AI에 대한 이제 우려가 너무 또 과도했다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니까 어제는 또 AMD, 뭐 브로드컴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다 반등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시장이 뭐 양시장 다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장중에 막 6%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약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분명히 좀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해요. 그리고 원달러 한 줄도 어제 막 장중에 1,450원을 막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여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추세가 꺾일 만한 신호는 그리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에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이 지금은 그야말로 역대급의 강세장이 진행되는 구간이다. 그 구간 안에서 일정 부분 어제와 같은 진통은 뭐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좀 대범하게 이제 상승 추세가 우리는 5,000포인트 이상까지도 간다라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었다라는 점에 무게를 좀 두고 어저께 또 줍줍하셨던 분들은 오늘 벌써 또 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 개장을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좀 대범함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논거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 여러분도 들으셨죠?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하이닉스가 싫어가지고 뭐 일명 패대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있고 포트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 대만의 TSMC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지만 하이닉스가 한 달에 2배 올랐고요. 연초 이후에 거의 3배가 올랐으니까 얘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라 너무 오버된 거를 비중 조절이죠. 조절을 네. 한 것이고 그걸 개인들이 받아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인이 정말 투매라고 하면 뭐 하이닉스만 팔겠습니까? 싹 다 던져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만 팔았다라는 것은 그 리밸런싱이라는 키워드가 맞지 않느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준호 매니저 생각도 궁금하고 오늘 아마 하이닉스를 놓고 맞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또 대결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한번 좀 관전 포인트도 잡아주시죠. 오늘은 뭐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전이 이제 AI 거품론이 하루 만에 이제 불식되면서 좀 AI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됐던 만큼 오늘은 뭐 개인이 한번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오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정도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개별 호재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메모리 업황의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9%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줬기 때문에 그럼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정도의 어떤 흥풍이 이어진다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하고 어제 이제 대담한 마음으로 또 야수의 심장으로 강력하게 주축했던 분들이 승리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AI 거품론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꾸준하게 지금 언급했던 사항이고 뭐 불과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샘 알트먼이 또 AI 거품론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팔란티아가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 시장은 불안과 의심의 벽을 타고 상승을 흐름 나오는 거고 또 예전과 닷컴버블과 다르게 AI 기업들이 실적이 찍히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이 어렵지 사실 계속해서 이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게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결국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강력한 호재가 관세 이제 협상 또 MOU 타결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관세가 또 타결이 되면은 결국 또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자체가 미국 대법원에서 약간 위법적으로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증시의 어떤 훈풍 그리고 시장의 어떤 훈풍이라고 보고 있는 게 원래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와 버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배드뉴스가 이제 굿뉴스고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적용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굿굿으로 갔네요. 맞습니다. 굿굿. 굿굿으로 네, 다시 굿굿. 또 갔고 또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10월 고용 보고서도 만약에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배드뉴스를 또 굿뉴스로 받아들일 수도 나온다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또 진짜 역대급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시장의 변동,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도 조정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준호 매니저가 3분할 정책, 네, 어제 맞습니다. 3분할 들어갔고 네. 오늘 한번 또 투입하고 엔비디아 실적 보고 투입할까요?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도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네. 어저께 3분할로 1차 3분할 매수가 1차 들어갔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일단 만약에 쉴까요? 시세가 네. 세게 분출되면은 또 절반 정도 수익 매도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19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기 19일 때문에 있어요? 그때까지 뭐 연일 급등 랠리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또 휘청거릴 때마다 또 주워 담고 하면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동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어제 하루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이제 오늘 시세가 분출됐다고 이제 뭐 계속해서 하락은 없어 영원히 올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AI 거품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있는 상태라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19일까지 3분할. 맞습니다. 네. 1차 매수를 어저께 해놨고 오늘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은 좀 일부 절반 정도를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또 재차 흔들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또 두 번째 처음이 투입. 어렵지 또 두 번째도 이제 바로 또 AI 거품론이 나오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이제 묻지마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를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일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제 우리 뺀 것도 AI 반도체였었고요. 영민 매니저가 오늘의 일발을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발이 가야 네. 오늘 끌고 가죠, 소부장을. 그렇죠. 네. 일단 뭐 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주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의뢰이 나타날 수 있는 리밸런싱. 급등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제 조정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단이 한 11만 원 내외 뭐 그 정도 수준에서
1차적으로는 확인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한 63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의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네. 굳이 지금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왜 트레이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내년도까지 이제 업황 전망 감안하면은 SK 하이닉스는 PER이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7배. 지금 현재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5배 정도거든요. 여전히 마이크론에 비교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굉장히 좀 많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그냥 파킹해 놓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제가 어제도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점에 사신 분들은 그냥 뭐 하루 만에 거의 뭐 한 5%, 10%씩 그냥 수익이 나는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시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테크니컬하게 한 11월 달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고점을 저는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뭐 63만 원, 65만 원, 삼성전자는 11만 원 정도 내외가 좀 될 거라고 보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훨씬 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뭐 대한민국의 장비 대표주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HBM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미 반도체가 다른 어떤 뭐 장비 종목들보다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단순히 시총의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포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HBM 향 장비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왜 최근에 한미 반도체를 이제 포함해서 HBM 관련된 종목, 장비 종목들이 좀 부진했는가?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5일선 추세가 계속 유지가 좀 되면서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크밍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 뭐 DI 이런 종목들이 한 템포 좀 죽었거든요. 결국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분기 때 11조 원이 넘는 역대급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사실상 한미 반도체도 어닝 미스가 좀 있었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3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한 1,66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678억, 컨센이 뭐 900억 내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어닝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한미 반도체가 왜 그럼 3분기 때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나왔는지를 내용을 좀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건 예고된 매출의 이제 지연인 거지 부진이 아니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HBM4 시장이 내년부터 이제 개화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사실상 내년도 물량이 이제 다 완판됐다. 그리고 4분기 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부터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 그 고객사라고 하는 게 결국 엔비디아거든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일정상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통과가 좀 됐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가격 협상이나 물량까지도 합의가 좀 됐다.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가격에 대한 거 엔비디아와 이미 합의는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삼성전자와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합의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상 루빈의 출시 시점을 한 1분기 정도 지연을 시켰죠. 이건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지연을 시킨 거라고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HBM 이제 고객사들한테 사실상 이제 설계 변경을 이제 요구했다라는 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진입 시점이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설계 변경의 이제 골자는 핀당 이제 요구하는 이제 속도 원래 당초에는 HBM4에 들어가는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HBM4 같은 경우에는 핀당 속도를 이제 한 8GBps 정도를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10GBps 정도로 이제 속도를 더 높여달라고 이제 고객사에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은 일정 부분에 이제 설계 변경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공급되는 시기가 지연이 좀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TC본도 거의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지금 9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대량 생산 시기도 늦어지고 장비에 대한 이제 대규모 발주 시점도 늦춰졌기 때문에 3분기 때 기대했던 실적이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4분기 내년 1분기 때 대량 발주가 시작되면 다 매출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거라면 지금 시점이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SK 하이닉스 쪽도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하고 가격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진다 뭐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이 TC 본더 쪽은 하이닉스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SK 하이닉스 쪽 2026년에 이제 점유율을 보면 한미 반도체가 한 60% 정도, 나머지가 뭐 기타 등등 하나 세미텍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90%가 넘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SK 하이닉스에는 이미 실적도 좀 잘 나오고 내년도에 대한 이제 밸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HBM 대표 장비 기업들은 저는 전혀 내년도에 대한 이제 전망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맞아요. 보여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그리고 이제 곧 HBM4 전용 이제 검상 장비 이제 퀄 통과될 DI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밸류를 분명히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미 반도체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요즘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유리기판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필옵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 SKC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원래 이제 본업은 MSVP, 마이크로 소우 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소우는 결국 이제 절단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도 나중에 결국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마이크로 소우 장비가 이제 당연히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미 반도체는 이미 그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도 가장 앞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곽돈신 회장이 그 반도체 대전에서 직접 이제 언급한 바 하이브리드 본더는 생각했던 것보다 도입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오히려 한미 반도체한테 호재예요. 왜냐하면 TC 본더 시장에 지금 이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TC 본더를 더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 본더는 아직 개화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 본더 시장이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이 이제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TC 본더 HBM4에 들어가는 이제 TC 본더 이제 4를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될 텐데 그쪽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에 이제 전망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들이 한미 반도체한테는 좀 우호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플러스 알파 뭐 삼성전자 쪽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논외로 하고 어쨌든 모든 부분들이 다 한미 반도체 이제 주가에 우호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또 단기적인 조정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을 또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지난 이제 10월 달에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 분출이 됐던 건 결국에는 하이닉스 주가에 이제 동조가 좀 됐던 거고요.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만 3천 원 정도, 어제 종가 정도 부근에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손절가는 11만 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HBM4로 가고 루빈 시대로 가면 TC 본더에서 그냥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로 가나 했더니 4로 가도 TC 본더를 그렇습니다.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4에서까지 HBM4까지는 TC 본더가 이제 활용이 될 것 같고 있어요? 만약에 4E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가니까. 장비가 이제 도입될 거로 이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26년 이후, 그러니까 2027년 정도는 돼야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지배력을 유지하게 될 거고, 저는 또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이제 개화가 돼도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경쟁력이 훨씬 더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TC 본더 수요 다 살아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이크론이 HBM4에서 약간 늦춰지면서 그렇죠. 투심도 좀 같이 늦춰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한미가 같이 늦춰지겠네. 이런 것도 영향이 줘서 못 갔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HBM4에서도 TC 본더의 한미 반도체 살아있다. 오늘의 일발로 출발을 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 이슈를 한번 오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야간 선물만 보고 보면. 그런데 에브리띵 랠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간다면 어느 섹터 두 개를 꼽냐, 또 거기에 대한 픽은 뭐냐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장 기대감 높은 게 역시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가 갈 수도 있겠다. 전통의 강호 조방원이 오늘은 한번 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다크호스다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MOU와 이 팩트시트가 오늘 나온다면 자동차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이제 뭐 로봇도 있지만 오늘 하여간 두 가지 섹터를 좀 뽑는다면 반등이 나온다고 치고요. 어디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고 네. 했을 때는 뭐 AI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또 이제 전일 좀 낙폭이 컸었던 로봇 섹터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크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틀 전에 사실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좀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건 맞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뭐 ABC 정책으로 처음으로 이제 코스닥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이제 육성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괴리가 좀 너무 큰 상태고 뭐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거의 한 75%, 80% 가까운 상승 흐름 나와줬고 코스닥은 35%밖에 상승이 안 나왔는데 어제 또 하락은 또 똑같이 거의 하락이 맞아요. 나와 버려서 결국 어느 정도의 키머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연말 랠리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섹터로 본다고 했을 때는 네, 그거. 바이오. 사실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또 실제로 이제 학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가 일단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바이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AI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는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특정 어떤 섹터가 시장 상승을 견인한다기보다 순환매 관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번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10월 초에 견인을 했다가 그다음에 10월 말에는 이제 로봇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11월 초에는 지금 이제 바이오 쪽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 차례는 2차 전지 이런 순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아직 좀 이제 상대적으로 출발이 좀 적었던 2차 전지를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싶은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 ESS, 결국 AI 인프라에 이제 ESS가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또 결국에 또 이제 그 ESS가 매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닥 우리가 시총 수명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가 대거 이제 포진돼 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죠, 뭐. 네, 그 다음에가 네.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바이오만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코스피의 어떤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세 개 섹터가 동시에 또 AI 반도체까지 같이 이제 움직여줘야 결국 코스피의 어떤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섹터별로 진입하기보다는 결국 코스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실적이 또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호실적이 나왔고 또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가 또 이제 그 테슬라에 또 대규모로 ESS 공급 계약 체결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결국 테슬라에 대규모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충분히 또 4분기와 또 내년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는 점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요게 어떻게 보면 11월 상승을 더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 주도 그러면 각 네. 섹터 3개 뽑아 주시죠.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 때 보면 네. 대장이 가면서 맞습니다. 밑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을 이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누굴 보면 됩니까? 각각 이 대장을. 뭐 대장은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이 알테오젠을 대장인 봐야 거고 됩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 BM을 볼까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에코프로 BM이 지난번에 삼성 SDI가 ESS 관련해서 이제 국제과제에서 1조 중에서 80% 수주를 따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양극재가 연간 한 2,008기가와트시가 지금 ESS가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양극재가 4,000톤이 들어간대요. 근데 4,000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3,000톤을 그때 그 수주에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간 10기가와트시잖아요. 네. 10기가와트시면은 지금 실적으로 기존보다 4,000톤에서 거의 4배니까 거의 3조 한, 이상이죠. 맞습니다. 네. 3조 이상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때는 지금 연간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10,000톤을 공급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10,000톤을 10,000톤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 주력 이제 공급사가 이제 삼성 SDI고 지난번에 2.8기가와트시 ESS 수주에는 3,000톤을 공급했으니까 연간 10기가와트시의 이제 공급 계획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한 달 안에 공급 계획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연간 10,000톤의 어떤 양극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2026년도 실제로 삼성 SDI가 테슬라의 어떤 수주를 본격적으로 따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에코프로 BM의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제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대장이죠. 네, 네, 왜냐면은 어제도 좀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네. 이제 오준호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업자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장이라고
단장인데 실제로 예. 어제 로봇 월드 행사에서 삼성이 지금 휴머노id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시제품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연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그리고 테슬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휴머노id 로봇의 내재화를 하고 있어서 로봇 손과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을 완성됐고 조만간에 삼성의 휴머노id 로봇 시제품이 공개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중국의 로봇 기업이 거의 사람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결국 삼성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조만간에 발표하고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의 순환매 관점. 그러면 네. 어디가 가냐? 그날은 대장을 보면 맞습니다. 그날 따라갈 종목이 나오게 된다. 영민 매니저의 픽과 선택도 궁금합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지금 정부에서 보면 증시가 잘 가서 좋기는 한데 여러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없잖아요. SK 하이닉스 없으면 다 지금 맞습니다. 울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코스닥 내지는 이 개인들의 종목에서 한번 붐업은 그렇습니다. 나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도체 소부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저는 뭐 단기로 보나 중장기로 보나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반도체? 투톱으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네. 어쨌든 계좌 수익률을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는 내 계좌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와 바이오를 이제 당연히 이제 투톱. 탑픽으로 잡아야 한다. 다만 저는 장담하건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수익률보다는 소부장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특히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하이닉스. 꽂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종목들 리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장비 종목들 지금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보시는 게 저는 내년 상반기를 이제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간밤에도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목표가를 260달러로 네.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 상향 조정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메모리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되는 이 슈퍼 사이클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쇼티지가 진행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 단계는 공격적인 증설 투자,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온다. 장비 기업들은 논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의 설비 투자 이제 여력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에 저는 도래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오히려 이제 그 아랫단의 소부장 종목들을 좀 잘 보시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도 뭐 종목을 좀 픽을 좀 해드리면 네. 기판 종목들을 이제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수월한 방법이다. 대덕전자나 심텍,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그리고 이제 기판의 정점에 있는 이수페타시스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5년, 10년 이후에 반도체 외에 어떤 산업이 대한민국을 이제 먹여 살릴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인구 고령화 추세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산율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 그러면 이제 고령화된 인구에서 가장 좀 필요로 하는 게 생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제약 바이오 산업은 계속 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이제 그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비만 쪽이라든지 항암제 쪽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저는 또 미래를 좀 선도하는 분야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준호 매니저가 잠깐 설명해 줬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괴리가 제가 심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업종을 보시더라도 로봇 간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갑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 올라갑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지수 빠질 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대장주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 항상 지수하고 연동되는 업종은 무조건 바이오 업종이다. 바이오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1200포인트 간다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바이오 업종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께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알테오젠 뭐 준호 매니저가 이제 픽을 했으니까 알테오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뭐 리가캠 바이오. 특히 저는 연말에 네. 가장 이제 조 단위 이상의 딜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리가캠 바이오이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맨 매니저의 내년 1분기까지의 전략은 닭반, 닭바 맞죠? 맞습니다. 닥치고 반도체, 맞습니다. 닥치고 바이오 네. 전략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리가캠, 앞서 알테오젠, 리가캠 상위 대장들을 꼽아주셨고 이오테크닉스 리뷰를 함께 할게요. 닭반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행복할게요.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이제 지난 10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때도 여러분들이 왜 소부장은 안 가냐 이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있다가 이오테크닉스가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3%나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야말로 레이저, 어닐링,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TGV 공정에 들어가는 또 장비도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모든 분야가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다 좋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TSMC까지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그냥 반도체 시장 전체와도 궤를 이제 가장 좀 같이 할 수 있는, 감히 이제 좀 말씀드린 건데 미국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반도체 이제 대장주로 얘기를 하고, 항상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연동되거든요. 간밤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는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연동될 수 있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장비 기업이 바로 이오테크닉스다. 왜냐하면 워낙 좀 커버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뭐 어닐링, 그다음에 레이저, 커팅 등등 뭐 안 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그다음에 낸드, HBM 뭐 어딜 갖다 대도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23% 정도 이제 급등하고 나서 어제 한번 눌렀잖아요.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 오늘 다시 고점을 이제 뚫으러 가기 때문에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덕전자를 엊그제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대덕전자 제가 말씀드릴 때도 SK 하이닉스만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좀 대안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뭔가요, 지금? 이게 지금 이틀 전에 말씀드린 날 실적 발표하지만 세론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냥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위치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11월 4일 날 이제 공략을 했는데, 어제 시장이 대폭락을 하는데 대덕전자는 15%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업황 개선에 대한 모멘텀. 제가 왜 기판을 단기적으로는 대장 섹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금 일정 부분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막 HBM도 지연되고 메모리 쪽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출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비 발주는 안 한다. 그러면 웨이퍼는 어쨌든 들어가야 되고 기판은 어쨌든 만들어야 반도체 출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기판주들이 수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를 정점으로 대덕전자와 그다음에 해성 DS, 심텍 이런 종목들, 어제는 또 코리아 서키트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진다. 특히 대덕전자 실적 발표한 거 보시면 뭐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기판 종목들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 3분기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뭐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까지 연말 목표가를 한번 잡아놓고 대응을 해도 저는 너끈하게 좀 달성이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대덕전자를 필두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의 본격 랠리가 나오려면 이제 투자 얘기가 됩니다. 증설 투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기판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기판이 미리 달린 이유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마 좀 나뉘실 것 같아요. 심텍 파도 계시고 대덕전자 파도 계시고 이수페타시스도 계시고 TLB도 또 꿈틀대고 있고 기판은 일단 뭐 다 오케이인 거죠? 좋습니다.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프리마켓 잠깐 봤다가 준호 매니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로봇들 뭐 다 괜찮지만 로봇들 눈에 들어오고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하면서 실은 리뷰 중에 여기 KNR 시스템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요 가치가 지금 프리마켓은 없는데 KNR은 네, 뭐 가치가 실제로 뭐죠? 네. KNR 시스템이 어제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전 섹터 전업종이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거의 18% 가까운 추가 상승 왜 흐름이 그런 거예요? 나와줘서 네.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최근에 지능형 솔루션 관련된 뭐 수상을 받은 거 외에는 사실 뭐 새로운 이슈는 없지만 이 피지컬 AI와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국내 가장 이제 독점적인 주의. 왜냐하면 다목적 유한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유한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바나 중이 그 로봇 팔 하나당 400kg씩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접근하기 힘든 어떤 작업 환경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KNR 시스템의 유한 로봇 팔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산업용 로봇 쪽에 가장 이제 핵심 기업으로 좀 부각되며 어제 좀 18%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한수원과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력을 공동 개발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해체 기술력과 그리고 또 이제 가바나주 거의 400kg급의 또 이제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로봇 팔 이걸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와 포스코와 그리고 두산과 다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어저께 좀 부각되면서 좀 시세가 좀 세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뭐 4.5일제 시행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노란모터보 통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산업용 로봇 섹터에 순환매가 돌고 그래서 어제 KNR 시스템이 좀 시세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제 강한 좀 매수가 유입됐던 게 제가 원래는 두산 로보틱스를 한 1년 동안 레인보 로보틱스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었는데 뭐 그 이유가 이제 하드웨어 쪽 특히 협동 로봇 쪽에 집중되고 있지만 국내 1등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점유율이 5%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언제든지 점유율이 뺏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 안 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AI 또 그리고 지능형 솔루션 기업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좀 AI 쪽에 좀 집중해서 로봇에 드디어 AI를 접목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점유율과 두산 로보틱스의 모든 이제 제조 라인에 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과 다른 로봇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점이 어제의 어떤 전체적인 로봇 섹터의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반발 매수가 좀 빠르게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프리에서도 한 4.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저는 직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도 지금 프리에 좋고요. 지금 프리마켓 쪽에서는 전업종이 좋은데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이제 본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닭바, 반도체 바이오일지 또 2차 전지 네. 또 로봇과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돌지 전력 바이오가 인프라도 순환매가 있어요. 돌지 네. 전력 인프라. 그것도 하나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네. 오늘 약간 준호 매니저의 픽 같은데 읽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로에서 차로 변경하자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로봇 변압기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섹터들은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가 가진 않았었는데 변압기는 유일하게 변압기 모든 종목들이 다 일제히 신고가가 나왔어요. 전 종목 신고가. 전 종목 신고가. 그래서 그 밑단인 재룡전기 딱 하나 제외하고는 산일전기 그리고 또 뭐 GNC 에너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향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가 신고가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가 좀 주목되는 그리고 전력 변압기 쪽의 3대장 중에 하나인 LS 일렉트릭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미 좋잖아요. 이미 좋은데. 이미 좋은데. 근데 이제 그 3대장 중에서 상승 앞으로가 탄력이 있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어떤 거품론이 불거지면은 결국 AI 반도체와 함께 또 가장 먼저 조정이 나와주는 게 결국 저는 변압기 또 그리고 전력 인프라인데 뭐 실질적으로 전력 인프라는 결국 AI 거품론이 나오던 말던 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증설 확대 캐파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북미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확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지금 테슬라가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1조 달러의 일론 머스크의 이제 보상안 이게 이제 통과될지가 관건인데 제가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폴리마켓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폴리마켓에서 지금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9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거의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는데 사실 1조 달러 보상안 통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앞으로의 로드 뷰도 이제 언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XAI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찬반 투표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찬성으로 올라선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에서 이제 대규모 XAI의 어떤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0억 달러의 어떤 투자 유치에 지금 나선 상태고 20억 달러가 지금 엔비디아 젠스장 CEO가 투자를 해서 XAI에 더 투자를 못한 게 한이 된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대규모로 XAI에 투자하고 협력이 더욱더 확대된다. 그래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거의 두뇌 역할도 XAI가 그래야죠.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주가치의 어떤 그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테슬라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는 게 지금 XAI의 지분을 확대하고 실제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XAI의 전력기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공식적 오피셜로 보도된 데가 LS 일렉트릭이고 효성중공업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는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오피셜로 발표된 데는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XAI의 변압기와 전력기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XAI의 투자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변압기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XAI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확충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텍사스주의 베스트럽 캠퍼스도 지금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ESS용 전력 변환 장치를 미국에서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증을 통해서 뭐 대형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상업용 ESS 시장까지 고객층을 더욱더 확충되는 또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ESS 시장이 좀 커지면서 ESS 전력 변환 장치 미국에서 지금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지금 이제 가스터빈 2기를 공급했다라고 했는데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단독 보도로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스터빈 2기를 지금 XAI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 지금 XAI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확충과 AI 인프라의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그랬을 때는 변압기의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거의 8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압기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어떤 거품론이 불거질 때마다 변압기 기업들도 조정이 나와주는데 오히려 그때가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탑픽점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압기 3대장, 전력기기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가 더 돋보인다. 테슬라가 지금 이슈가 바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조 달러 그 보상안 그 주냐 마냐 일론 머스크한테 그 표결이 끝날 텐데 XAI로 향했네요. 네, XAI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막 직구할 맞습니다. 때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 들어갔다면 네. 한국에서 누구 하나를 더 픽할 텐데 오래전 맞습니다. 친구 LS 일렉트릭 맞습니다. 같이 들어온다. XAI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재료 보시면서 가격적으로 볼까요? 네, 뭐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뤄진다고 했을 네. 때는 앞으로 XAI의 어떤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직접적인 수혜는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45만 1,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근데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5% 정도 뜨고 있어서 조금 이제 가격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만 원 이하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5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39만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발장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또 개인 투자들도 응원해야 되겠죠? 그럼요. 오늘의 대전도 네. 저희가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